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대단원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중 두 번째 중단원인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담당하게 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 정용훈입니다. 통합과학은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혼란스럽죠? 원격 수업이 아닌 실제 수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하고 수업 진도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 계약에 선생님도 많이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오늘처럼 프린트를 교과서 해당되는 페이지와 그리고 프린트를 EBS 온라인 클래스 통합과학 1학년 공지사항에 늘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직접 프린트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세롬고등학교 3층 319호 1학년 부실 정용훈 선생님한테 오면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61쪽부터 62쪽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프린트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프린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보고 와도 되고 교과서를 먼저 읽고 이 프린트를 본다면 굉장히 수업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주요 학습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학습 용어는 지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체, 그리고 규산염 광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과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지각과 생명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약 90여 종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 수소는 원소 기호로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 Fe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이라고 해서 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체에 있는 주요 원소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질소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적은 양이지만 철, F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칼슘,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 Ca, 그리고 아이오딘, 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떨림을 방지해주는 마그네슘, Mg라고 쓸 수 있습니다. 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살펴보면 지각은 산소 O와 원소기 O와 규소 S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산소랑 규소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A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철 원소기로 Fe, 칼슘 Ca, 마그네슘 Mg, 나트륨 Na, 칼륨 K 이런 물질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규산염 광물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땅은 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규산염 광물은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 중에 어떤 기체들이 많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산소도 많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소보다도 질소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좀 이따 밑에서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로 많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는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질소, 칼슘, 인까지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사하기 활동을 통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60페이지 내용인데요. 다음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원소를 조사해보자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내용에서 지각에서 그러니까 땅을 구성하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산소였죠. 산소가 대략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규소라는 물질이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지각에서 산소랑 규소가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돌은 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규소랑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해서 규산염 광물이라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에는 나머지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 나오는 애들은 산소랑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기를 살펴보면 대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까 질소로 선생님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양은 산소.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질소 78%와 산소 21%를 더하면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99%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은 질소랑 산소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을 살펴볼게요. 해양은 가장 많은 양이 산소로 대략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라는 물질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체는요, 역시 산소가 61%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수소,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찝는다는 뜻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보통 이 네 가지, 지각, 대기, 해양, 생명체, 이 네 개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대기를 제외하고서는 다 산소입니다. 이 퍼센트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암기가 좀 너무 어렵다 하면 대기 빼고는 모두가 다 산소가 가장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기에서는 질소가 가장 많고, 그리고 나는 조금 암기를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각각 지각에서는 규소, 대기에서는 산소, 그리고 해양에서는 수소,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탄소랑 수소까지 가장 많은 양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양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도 없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추가로 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로 넣는다고 하면 주로 가끔씩 시험에서 우주도 물어보긴 하거든요. 우주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 그렇죠. 빅뱅을 통해서 생성된 수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헬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번까지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모의고사 문항을 선생님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 전혀 문제 없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바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별의 진화 과정과 원소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별이 진화 과정 중에서 가장 우주가 탄생할 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그렇죠. 빅뱅이 먼저 일어납니다. 빅뱅. 빅뱅 일어나서 수소랑 헬륨이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많은 양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살펴봤듯이 우주에서는 수소가 가장 많고 그리고 헬륨 이렇게 양이 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빨강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치는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다른 데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수업했던 내용에서만 내고 그리고 변별도 다 가능하니까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선생님 풀어보라는 문제들만 풀어보면 여러분들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못 믿음스럽겠지만 한번 선생님을 믿고 중간고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빅뱅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빅뱅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수소끼리 합쳐져서 별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 별이 만들어져서 이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핵끼리 합쳐진다. 이렇게 원자핵이라는 핵끼리 이렇게 서로 합쳐지는 반응을 원자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는 2학년 때 화학원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으니 자, 일단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산소, 빨간색으로 쳐야겠군요. 산소, 탄소, 질소, 철 등의 가벼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둘게요. 철 이하의 원소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수소랑 헬륨은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뭐 산소, 탄소, 그리고 질소, 철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이제 별이 폭발하게 되는 초신성이라는 폭발이 있습니다. 초신성이라는 폭발을 통해서는 여기 뭐 철이 또 나와 있죠. 선생님, 철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초신성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나요? 이건 이제 교재에 따라 조금 언급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니켈, 은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토 이야기 살펴보고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이야기는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첫 번째, 다음은 우주 탄생과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다.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고 이 사건을 발생 시기에 따라서 나열해보자. 그럼 빅뱅의 방금 별의 진화 과정과 원소의 생성 과정을 만들어진 그 과정을 연결해서 하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까? 정답이라고 했을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그렇죠. 빅뱅을 통해서 수소의 생성이 일어나죠. 빅뱅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생성됐죠? 그렇죠. 수소랑 헬륨이 합쳐져서 쌤이 별이 탄생한다고 했었죠, 방금. 탄생.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써보면 수소와 헬륨을 통해 형성 이렇게 말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별이 탄생하고 난 후에는 그렇죠.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보다 가벼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부가적으로 별 내부에 그렇죠. 핵융합 반응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별이 폭발하면서 별보다 무거운 이제 원소들이 별보다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고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체도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지구, 생명체의 탄생 시기를 볼 때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나요? 지금 1번 정답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 몸은 철분이라는 철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뭐 아이오딘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 뭐 탄소, 산소, 수소 뭐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우주에서 위에서 뭐 방금 봤듯이 뭐 별이 생성되고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우주에서 뭐였더라?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기본 체크 한번 해보고 뭐 관련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어떤 물질이었습니까? 가장 많은 원소는 탄소가 아니라 선생님이 대기를 빼고 가장 많은 성분은 산소라고 했었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원소이다. 방금 살펴봤듯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그렇죠. 우주에서 지구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이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원소들도 맞겠죠. 세 번째, 생명체는 지각에 없는 독특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지각에 있는 물질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먹고 우리가 많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땅에서 날아놓은 농작물을 먹은 동물들을 우리가 섭취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지각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올해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으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당되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는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가져왔으니 한번 5분 정도 풀이 시간을 가져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학력평가 10번 문항인데요. 그림은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질량비가 높은 세 가지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아까 근데 기억부터 디귿은 탄소, 산소, 규소이다. 이걸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었겠지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원소 무엇이라고 했죠?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앞에 프린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죠. 산소라고 했었죠. 그러면 기억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억은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땅 같은 경우는 산소랑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니은은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규산염 광물 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디귿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되겠죠.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은 역시 산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이 탄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은 산소이다. 맞죠? 니은은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이다. 그렇죠. 규산염 광물은 규소랑 산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디귿, 우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수소, 두 번째는 헬륨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개 문항을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7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생명체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각, 선생님이 대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있는 원소는 산소라고 했었죠.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영양소 섭취하는 부분 보면 두 번째는 그렇지. 탄소.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산소이다. 맞죠? 니은. 유기물은 니은 사이의 결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유기물이라는 단어 오랜만 또는 뭐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이 유기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골격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물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기물은 아까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유기물이 문제에 나왔는데,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과학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방법을 따라하면, 지금부터 과학 시작해도 늦지 않고, 여러분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수업에서 이렇게 이론을 먼저 한 번 또는 이해될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의고사 문항, 여러 문제집 문항을 계속 푸는 거예요. 문항을 풀다 보면 방금 몰랐던 유기물과 같은 내용들 이제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생님 앞에 외웠던 부분 프린트로 넘어가서 첫 시간 프린트로 넘어가서 거기에다 유기물 정의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터만 있으면 프린터에 없던 내용들을 점점 이렇게 외부에서 문제지에서 A라는 문제지에서 추가하고 B라는 문제지에서 추가하고 C라는 문제지에서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 프린트만 보면 되고 문항을 많이 풀면 적용 능력이 많이 높아져서 시험 문제에서도 색다른 문항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옆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으로 잠깐 말이 샜는데 니은 문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니은 사이의 결합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다. 탄소를 중심으로 골격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석영은 기역과 규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영 아직 안 배웠는데 석영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석영이라는 물질은 화학식으로 쓰면 SiO2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소와 기역,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적 결합 물질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친절하게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규소, 산소, 탄소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기 빼고는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산소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가가 뭐였더라? 생명체를 구성한 것인지 지각을 구성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선생님이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할 때는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단백질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보니까 우리 몸은 뭐 철분도 있지만 우리 몸에 알루미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거 생명체 이것만 생각을 하면 가는 바로 생명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지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 들어갈 말은 그렇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가 되겠고 나의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겠습니다.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다. 가는 생명체를 구성한 질량비 맞죠? 니은 기억은 최대 3개의 공결합을 하고 있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규산염 광물 그리고 탄소를 같이 배울 건데 탄소는 여러분들 일단 이것만 지금은 기억하고 있으세요. 4개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대부분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다.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거는 첫 번째 수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 모의고사 문항을 풀었는데 어때요?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것들만 앞에서 아까 정리했던 그 표만 잘 기억을 하면 그래프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과학 열심히 듣는 1학년 학생들 지금 선생님이 고려대학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온라인 기간이 끝나면 약하고서 수업 시간에 많은 좋은 이야기 그리고